FOMC 회의와 빅테크 실적 발표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강화되며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7원 오르며 1313.7원에 마감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앞세운 현대차와 기아가 증권사 호평까지 더해지며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자회사 라이온아트 스튜디오의 연내 기업 공개 절차 돌입 소식에 2거래 연속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자회사 SK라이브파이언스와 664억 원 규모로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562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6,495억 원 규모로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코인테크는 LG엔솔과 GM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스와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위한 성공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연준의 FOMC 금리 인상 강도와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며 우리 시장 장 초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 더 끌어올렸는데요. 막판 조금 흘러내리긴 했지만 코스피는 0.4% 상승하며 2,40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닥은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장 후반까지 상승 탄력 유지했지만 이내 흘러내리며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7월 FOMC뿐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의 2분기 GDP 발표 역시 예정돼 있어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번 한 주간의 추이를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3거래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다시 상방으로 방향을 틀며 매수 규모는 축소됐습니다. 오늘 900원 넘게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함께 오늘 매수에 가담해주면서 오늘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째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이 3거래 연속 다 받아내고 있고 기관도 오늘은 소폭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마켓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호실적을 발표한 현대차와 기아 1에서 2%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상승을 지켜가다 장 막판 흘러내리며 삼성전자는 약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있는 LG엔솔은 장 초반 2% 넘는 낙폭을 보였지만 모두 회복하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특징적인 시총상위 종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OCI입니다. 중국 정부가 태양광 패널 핵심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등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개입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태양광 관련주인 OCI가 급락했습니다. 장중 10% 넘게 하락하며 VI가 걸리기도 했는데요. 마감에서도 낙폭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8% 하락하며 10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보시죠. 오늘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1%와 64% 증가한 수치인데요.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상승 탄력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10%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덴트 보겠습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빗썸 인수를 추진 중이란 소식에 빗썸 관련주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비덴트는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 지분 10%와 지주사 빗썸홀딩스 지분 34%를 보유한 단일 최대 주주인데요. 장중 상한가에 갔다가 풀렸다를 반복했습니다. 마감은 상한가로 문을 닫았네요. 이어서 금양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주가에 영향을 줬는데요. 금양은 국내에서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에 이어 세 번째로 2170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전동 공구 업체와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고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란 긍정적 리포트에 급등하며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마감 시황 짚어드렸습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죠. 이번 주 눈여겨봐야 할 일정들이 많은 만큼 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요. 큰 여파 없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월요일 ETF 시장 분위기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을 보인 쪽부터 살펴보시면요. 코덱스 자동차가 3%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7월 들어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전용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현대차가 조지아주 정부로부터 2조 3,500억 원대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소식에 2.6%의 상승을 보였고요. 이에 자동차주 전반을 이끌면서 기아나 현대모비스 모두 빨간불 켜낸 가운데 이 상품도 힘을 받았습니다. 다음 레버리지 상품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7월 들어 조금씩 올라오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덱스 200이 25%, 또 삼성전자가 17%를 차지하고 있어 그 두 종목의 수익률이 크게 작용하는데요. 오늘 코덱스 200 0.3% 올라주면서 1% 가까운 상승 속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파란불 켜낸 쪽도 보시면요. 이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 환해지 상품이 연이틀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난 거래일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수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상품은 6월 초에 6,200원대를 기록한 후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현재 5,01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 코덱스 은선물 환해지 상품도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안전자산인 금과 은의 가격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금은 강보합에 은은 약보합에 거래됐는데요. 이 은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이 상품은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면서 1.3% 약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볼까요? 먼저 지난주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살펴보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가 있는데요. 우리 시장으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걸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강하게 사들인 가운데 각각 2,079억 원, 1,857억 원어치 순매수했고요. 3위에 있는 LG화학 살펴보시면 2차 전지 소재 부문에 탑이 될 것이란 분석과 함께 목표가 95만 원을 제시하는 증권사도 등장했는데요. 외국인이 3거래 연속 사들이면서 순매수 3위 종목에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파는 쪽도 살펴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비덴트, 아프리카TV, 후성이 올라와 있는데요. 방금 전 살펴본 LG화학은 사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물량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보호예수 물량 해제를 앞두고 오전에는 좀 하락을 보였지만 오후에 각형 배터리 사업을 철수하고 원통형과 파우치에 집중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비덴트 체크해보시면요.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죠. 미국의 억만장자가 이끌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한국의 코인 거래소인 빗썸의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4거래 연속 외국인은 매도한 가운데 순매도 3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